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자신이 증오하는 대본으로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요. 배경음악처럼 되어버린 막연한 불만감에 지치셨나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불평들에 지치셨나요?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바로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는 느낌에 지치셨나요? 이 감정은 당신의 약함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게으름도 아닙니다. 이것은 증상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필사적으로 당신에게 보내려는 경고 신호입니다. 위대한 인간 영혼의 지도 제작자인 칼 융은 우리에게 이 신호를 해독할 열쇠를 남겼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불평 뒤에는 우리가 듣지 못한 우리 자기의 목소리가 숨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지도를 사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을 향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왜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 당신의 생존 전략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이 고통을 통해 당신 앞에 어떤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세상에 대한 불평을 멈추고 마침내 자기 자신과 화합하여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유일한 길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침묵해왔던 것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의 잠수는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 느낌에 대해, 이 무거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어서 이미 그 무게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차가움은 느끼는, 보이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세의 일부가 되어버린, 어깨를 짓누르는 끊임없는 둔탁한 압박입니다. 가장 따뜻한 날에도 가시지 않는 내면의 오한입니다. 당신이 익숙해졌지만 삶의 모든 색깔을 서서히 빨아들여 회색의 톤 다운된 색조만 남기는 배경입니다. 이것은 흐릿한 유리를 통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보지만 그 안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 그들의 성공, 그들의 자신감을 봅니다. 그리고 남의 잔치에 온 구경꾼처럼 느낍니다. 당신은 그들의 웃음을 보지만 마치 솜을 통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듣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온기를 보지만 그것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장벽 저편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고 당신은 이쪽 편, 당신의 조용하고 차가운 고독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평은 이 유리를 뚫고 소리치는 당신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깨부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불공평해. 왜 내가 아니고 그들이지? 만약 했다면 이 문장들은 귀먹은 하늘을 향한 당신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외부에서 와서 이 유리 감옥에서 당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그것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기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기도는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리에 쌓이는 또 다른 먼지층이며 세상을 더욱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의 문에 채워지는 또 다른 자물쇠이며 당신이 혼자 남았을 때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 찰칵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판가보다 더 크게 들리도록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당신이 타락했거나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치거나 숨겨야 할 당신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힘의 비극입니다. 이것은 상황, 타인의 기대, 그리고 당신 자신의 깊이 뿌리 박힌 두려움이라는 우리에 갇힌 생명 에너지의 절규입니다. 창조를 위해, 사랑을 위해, 비상을 위해 당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에너지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당신을 안에서부터 중독시키는 불만이라는 조용한 도구로 변합니다. 당신은 힘의 부재가 아니라 갇힌 공간 속에서 그 힘이 고통스럽고 질식할 듯이 존재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이 점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영혼이 바로 지금 똑같은 어스름한 복도를 헤매며 똑같은 막연한 절망을 느끼고 하늘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개인의 악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린 수많은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보편적인 인간 드라마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역설적이고 거의 이단적인 생각을 제안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끊임없는 불만, 세상에 대해 불평하는 이 습관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 이해한 회복의 증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당신 영혼의 문턱에 서 있는 가장 충실하고 헌신적인 파수꾼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파수꾼 말입니다. 당신이 뒤에 남겨둔 것, 오래전 안전과 인정을 대가로 거래를 맺으며 배신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에 주의를 끌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보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당신의 고통을 통해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은 말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나침반이라면 어떨까요? 그 바늘이 고장나서 미친 듯이 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목적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도는 나침반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차로에 서 있고 당신의 영혼은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 멈춰. 진짜 길은 여기서 시작돼. 이 파수꾼은 증상의 언어로 불평과 실망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증상과 질병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감염을 무시한 채 열을 치료하려 했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화재를 알아채지 못한 채 경보를 끄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짙은 안개처럼 우리 영혼의 진정한 풍경을 가리는 게으름, 불운, 나약함에 대한 대중적인 신화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 신화들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우리를 진실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그림자와 싸우게 만드는 편리한 변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걸음은 해체입니다. 우리는 지적인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영토를 새롭게 보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과 타인의 기대에 의해 그려진 낡고 해진 지도를 해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거짓을 해부해야 합니다. 현대사회가 이 상태에 묻히기를 좋아하는 꼬리표들을 살펴봅시다. 당신 자신도 아마 그것들을 스스로에게 붙여보았을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 가면 증후군, 낮은 자존감, 동기 부족, 독성사고. 우리는 어디서나 그것들을 듣습니다. 코치들로부터 자기계발서로부터 어떤 기성 설명이든 기꺼이 붙잡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비판가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냥 행동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믿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는 자신의 신념을 재정비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거울에 긍정 확언 스티커를 붙이고 헬스장에 가고 명상하고 감사일기를 쓰도록 자신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 두려움, 부정성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물러나 숨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후 새로운 힘으로 돌아오고 거기에 또 실패했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똑같은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온도를 내리는 것만으로 깊은 내부 감염을 치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해열제, 즉 긍정적 사고를 복용하고 잠시 동안은 기분이 나아집니다. 열이 내립니다. 하지만 질병의 진짜 원인인 미생물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파괴적인 작업을 계속합니다. 당신은 열과 싸우지만 미생물은 계속해서 당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합니다. 이 꼬리표들은 단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위험한 단순화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증상과의 싸움에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며 풍차와 싸우게 만드는 반면 진짜 용, 즉 당신의 내면적 갈등, 당신의 깊은 자기 배신은 당신의 무의식의 동굴에 조용히 앉아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복잡하고 자기 조절적인 생태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고유의 법칙, 균형, 온전함과 건강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무언가가 침입할 때, 예를 들어 타인의 인정을 위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포기하는 것, 거짓된 가치에 따라 사는 것, 자신의 깊은 재능을 배신하는 것, 시스템은 병이 듭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무기력, 냉소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열병입니다. 의학적 의미에서 열이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봅시다. 그것은 유기체의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힘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침입에 대한 면역체계에 현명하고 건강하며 방어적인 반응입니다. 유기체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게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싸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온도를 높입니다. 감염을 무시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도를 내리려고만 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입니다. 그는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스스로 치유하려는 시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불평하는 습관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거짓을 태워버리려는 당신 정신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현재 상황, 당신이 증오하는 일, 당신이 숨막혀 하는 관계, 의미 없는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신의 불만 온도를 높입니다. 이 열은 비진정성이라는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거짓, 이 감염은 깊은 내면의 분열입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된 모습과 당신이 태어난 본래의 모습 사이의 분열입니다. 당신의 사회적 가면, 당신의 페르소나와 당신의 진정한 중심, 당신의 본질 사이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긍정적 사고나 의지력으로 불평을 치료하려 하는 동안 당신은 본질적으로 질병 자체를 무시하고 온도를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치유 반응을 억제하며 자신에게 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바로 자기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냥 듣지만 마시고 이 여정에 진정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론이 당신의 삶에 닿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아름다운 아이디어로만 남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1분간 잠시 멈추세요. 진심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편하시다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상황에 대해 불평했던 마지막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것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의 생생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상사와의 대화였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창밖을 보며 당신의 삶에 대한 막연한 실망감을 느꼈던 조용한 저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자세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소리내어 또는 속으로 말했던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상황에 집중하면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지만 극도의 정직함으로 던져보세요.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진정한 욕망이나 두려움에 대한 어떤 진실을 외면하려 했는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더욱 깊은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나의 책임을 외부 세계에 떠넘기며 도망치고 있었는가? 그 대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이 질문과 함께 앉아 계세요. 대답이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감, 분노, 이 비디오를 끄고 잊어버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무언가에 닿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항상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문제,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우유부단함, 당신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져다가 안전한 거리에서 바라보기 위해 외부 세계의 벽에 그림처럼 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찔림 속에 이 자신에 대한 정직한 대답 속에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불평은 단지 당신이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진실의 속삭임을 듣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깨달음의 찔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치심의 찔림까지도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방금 인간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에 닿았습니다. 이 메커니즘, 내면의 드라마를 외부 스크린으로 옮기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우리 내면의 악마와 천사의 역할을 분배하는 이 무의식적인 연극의 대가들입니다.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보다 이 연극을 더 깊이 이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무의식의 가장 어둡고 잊힌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지도를 가지고 돌아온 영혼의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정신 중심에 그가 자기라고 부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사회적 가면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인격도 아닙니다. 자기는 우리의 내면의 신, 우리 인격의 총체, 우리의 진정한 중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하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융은 비유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당신 내면 왕국의 심장부에 사는 현명하고 영원한 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아는 활동적이고 야심찬 장군입니다. 건강한 왕국에서는 장군이 왕을 섬깁니다. 그는 왕의 뜻을 수행하고 세상에서 그의 전략을 실현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기 배신의 드라마, 이 모든 영혼의 열병은 장군이 칭찬과 자신의 전술적 승리에 취해 왕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이 더 잘안다고 결정합니다. 그는 왕의 전략적 구상을 무시하고 지위, 돈 또는 인정을 위한 자신만의 사소하고 무의미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위해 우리는 이 신성한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군이 다시 그의 왕에게 경의를 표하러 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논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 꿈, 직관, 그리고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들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왕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심장부, 조용하고 신성한 왕좌의 방에는 왕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기입니다. 그는 일상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금을 걷거나 길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의 임무는 더 깊고 중요합니다. 왕은 왕국 전체의 발전 계획, 그 고유한 운명, 그 사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장소의 영혼, 그 DNA에 살아있는 화신입니다. 그 안에는 이 왕국이 완전하고 빛나는 영광 속에서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어떤 숲으로 우거져야 하고 어떤 강이 흘러야 하며 어떤 도시가 건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왕에게는 충성스럽고 대체 불가능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아입니다. 자아는 행동하는 힘, 왕국의 손과 발입니다. 그의 임무는 군대를 지휘하고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며 다른 왕국들, 사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장군은 형태, 사실, 전략의 세계에 삽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가 없다면 왕의 의지는 왕좌의 방에서 실현되지 않은 꿈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건강한 왕국에서는 그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결, 신성한 축이 존재합니다. 장군은 아무리 그의 원정과 협상으로 바쁘더라도 정기적으로 왕좌의 방을 찾습니다. 그는 문 밖에 그의 시끄럽고 분주한 세계, 그의 칼과 지도를 남겨둡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왕 앞에 서서 듣습니다. 그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는 왕의 비전, 그의 구상을 흡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행동합니다. 그의 행동은 더 높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술적 승리 뒤에는 왕의 위대한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국은 번영합니다. 하지만 문제, 우리 거의 모든 사람의 비극은 장군이 자신의 전술적 승리, 다른 왕국들의 칭찬, 획득한 전리품의 빛, 자신의 권력에 대한 느낌에 취해 자신이 통치자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는 지도가 영토보다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왕좌의 방을 방문하는 것이 그에게는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저 늙은이가 현실 세계에 대해 뭘 알겠어?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곳에 가는 것을 멈춥니다. 왕좌의 방으로 가는 문은 거미줄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국고는 가득하고 군대는 강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부패가 시작됩니다. 길은 의심의 잡초로 뒤덮이고 백성은 의미에 대한 굶주림으로 불평합니다. 장군은 상황을 바로잡으려 애씁니다. 그는 새로운 성벽을 쌓고 새로운 무의미한 전쟁을 시작하며 점점 더 엄격한 법령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평, 이 막연한 불만,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바로 당신의 불평입니다. 이것은 찬탈자가 다스리고 있다고 느끼는 왕국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장군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아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잊힌 재능, 당신의 배신당한 가치, 당신의 실현되지 않은 꿈들, 의 절규입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내면 왕국에서 왕은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목탄에 닿았을 때부터 그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사실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로, 말이 아니라 선과 색의 얼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테레비뉴 냄새는 그녀에게 향이었고
종이 위를 스치는 연필 소리는 신성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캔버스 밖의 시끄러운 세상은 그냥 존재하기를 멈췄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왕좌의 방, 그녀의 진정한 힘과 절대적인 진정성의 장소였습니다. 그녀의 왕은 살아있었고 온 왕국이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장군, 그녀의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자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더 강력한 다른 왕국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용성과 안전의 대사인 그녀의 부모님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화가로서는 먹고 살 수 없어. 그건 진지한 일이 아니야.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 필요해. 사회적 성공의 사절인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동조했습니다. 너는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졌어. 취미 따위를 위해 그걸 땅에 묻지 마. 그녀의 장군은 이 목소리들을 들었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그의 왕의 연약하고 아름다운 세계와 이웃 왕국들의 강력하고 실용적인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안전이 왕의 의지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날, 그는 왕이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던 왕좌의 방문으로 다가가 무거운 마음으로 자물쇠의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그리고 침묵. 그는 왕좌의 방을 잠그고 사라를 법학을 공부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은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사라는 성공적인 기업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군은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로펌 파트너들의 칭찬, 상당한 수임료, 지위, 존경. 그는 성취로 이루어진 훌륭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었지만 그 요새 안에서 왕 자신이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왕국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짜증을 잘 내고 신랄하며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멍청한 고객들, 불공평한 시스템, 의미 없는 서류 작업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평은 잠긴 왕좌의 방문을 두드리는 왕의 필사적인 소리에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멍청한 고객들에 대한 그녀의 불평은 아름다움과 뉘앙스가 없는 세상에 대한 왕의 울음이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그녀의 냉소는 영혼 없는 논리로 지어진 삶에 대한 왕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고 단지 감금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대한 창조적 에너지는 창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도구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왕국 전체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중독시키는 불만의 도구로. 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울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자신만의 내면의 화가, 과학자, 여행가 또는 치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자신만의 갇힌 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데이터가 아니라 우주의 이해를 갈망하지만 대신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학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세계 지도가 약속의 목록이지만 수년 동안 자신의 도시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행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성이 오래전에 잊어버린 연민의 언어를 손이 알고 있지만 냉소주의가 지배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치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는 오래전에 이 왕을 왕좌의 방에 가두기로 결정한 겁먹은 장군자가 있습니다. 그는 악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이해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금된 세장으로 판명된 안전을 위해, 고인 무릉덩이가 된 안정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사야 했던 타인의 인정을 위해. 이제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기쁨을 주지는 않지만 청구서를 지불하는 당신의 일. 이것이 잠긴 왕좌의 방입니다. 당신의 장군은 이 황금 수갑을 자랑스러워하지만 아내 왕은 숨이 막힙니다. 당신이 편안한 파트너, 이해심 많은 친구 또는 책임감 있는 자녀의 역할을 하지만 당신의 진정하고 연약한 본질을 보여줄 수 없는 당신의 관계. 이것이 잠긴 왕좌의 방입니다. 당신의 장군은 인정을 받지만 당신의 왕은 고독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당신이 단순한 취미라고 부르는 당신의 실현되지 않은 재능들. 이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긴 상자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왕의 예복입니다. 구석에 서 있는 기타, 아무도 보지 못한 시로 가득 찬 공책들, 수년 동안 품고 있지만 입 밖에 내기조차 두려워하는 프로젝트 아이디어. 이 모든 것이 잠긴 왕좌의 방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평들, 상사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피로에 대한, 세상의 불공평에 대한.
이것은 잠긴 문 뒤에서 들려오는 당신의 왕의 절규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짜증은 그의 분노입니다. 당신의 무기력은 그의 절망입니다. 당신의 그리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세요. 그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즉각적인 혁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군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동정합니다. 그는 작은 것을 부탁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단지 문으로 다가가라고 부탁합니다. 귀를 대보라고, 그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대화를 시작하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거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거쳐 이제 이 길은 우리를 바로 당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불평을 들여다보았던 이전 단계는 정직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가 아니라 당신의 희망에 이름을 붙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에게 드리는 저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 당신이 들을 모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이 아니라 마음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갇힌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혹은 그녀는 붓은 마르고 캔버스는 먼지로 뒤덮인 화가? 멜로디가 머릿속에서만 울리고 결코 현을 떠나지 않는 음악가? 지혜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숫자를 팔아야만 하는 교사? 다른 사람들이 혼돈을 보는 곳에서 시스템과 기회를 보지만 첫걸음을 내딛기 두려워하는 기업가? 어쩌면 사무실 내벽에 갇힌 탐험가일까요? 연민의 언어를 손이 알고 있지만 영혼 없는 기계와 일하는 치유자. 사회의 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지혜에 따라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만 비난을 두려워하는 어머니나 아버지? 집, 회사, 집이라는 똑같은 경로의 일상에 영혼이 괴로워하는 여행가. 아니면 어쩌면 당신의 왕은 거창한 칭호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너무나 깊고 순수해서 그리고 과잉 성취에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 자주 비난받아서 당신이 가장 먼 지하 감옥에 숨겨둔 욕망.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논리에서 당신의 학위 목록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당신의 장군 자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답을 느껴보세요. 이 이름들 중 어떤 것이, 이 이미지들 중 어떤 것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떨리게 합니까? 어떤 것이 조용하지만 분명한 예로 울려 퍼집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낸다면 저는 당신이 이 이름 또는 그것을 상징하는 심볼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씀으로써 당신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정의 의례적 행위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왕을 무의식의 지하 감옥에서 스크린의 빛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름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는 것은 존재를 얻습니다. 당신은 또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당신은 놀라운 감정, 깨달음의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리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 아래 공간을 논쟁의 장이 아니라 우리 친 왕들의 갤러리로 만들어 봅시다.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자기의 초상을 빛으로 드러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답으로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성한 장소로. 자, 우리는 당신의 불평이 당신 내면의 왕의 절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더욱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이 불평들이 단지 절규가 아니라 지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해 봅시다. 당신이 이제껏 가졌던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지도, 왕좌의 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지도, 그것을 읽는 원리는 역설적으로 간단합니다. 당신의 모든 불평은 당신의 장군 자아가 권력을 찬탈하고 당신의 즉각적이고 의식적인 존재가 요구되는 삶의 영역을 가리키는 정확하고 거의 항해용 나침반 바늘과 같습니다. 당신의 일의 무의미함과 일상에 대해 불평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지도 위에 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 이 일 자체에 어떤 신화적인 꿈의 직장이 아니라 의미를 되찾는 당신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당신은 당신의 의식의 빛을 가져와 나는 여기서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배신하고 있는가, 어떤 창조적 에너지를 억누르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도 이해하지도 않는 관계에 대해 불평하십니까? 훌륭합니다. 여기 또 다른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한 편리한 거울이 되기를 멈추고 고통스럽지만 해방적인 진정성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최초의 심층 심리학자였던 고대 연금술사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in stercor invenitur, 우물 속에서 보물이 발견된다 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 즉 현자의 도를 깨끗하고 고귀한 금속에서가 아니라 프리마 마테리아, 원초 물질, 혼돈스럽고 경멸받고 거부된 덩어리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불평, 당신의 불만, 당신의 질투, 당신의 냉소, 이것이 바로 당신의 프리마 마테리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변형의 금이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오물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은 이 오물을 없애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으로부터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안에 모든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한 당신의 질투는 그것을 향한 당신 자신의 열망의 금입니다. 불의에 대한 당신의 분노는 당신의 억압된 힘의 금입니다. 당신의 그리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신의 그리움의 금입니다. 그것을 저주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고통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위해 어떤 보물을 간직하고 있니?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단계에서 우리의 장군 자아를 가장 크고 유혹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절규를 듣고 배신의 규모를 깨달은 그의 첫 번째, 겉보기에는 고귀한 충동은 즉각적인 외부 혁명입니다. 나는 이 증오스러운 일을 내일 당장 그만둘 거야. 나는 이 숨막히는 관계를 오늘 당장 끊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거야. 이 충동은 힘의 행위, 통제력의 회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열의 아홉은 이것은 단지 더 정교한 형태의 도피일 뿐입니다. 때로는 외부의 변화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의 작업 이전에 이루어진 성급한 외부의 변화는 단지 한 전장에서 다른 전장으로의 장군의 도피일 뿐입니다. 당신은 배경을 바꿀 수는 있지만 당신을 이 상황으로 이끈 바로 그 내면의 패터닝 감독을 데리고 갑니다. 당신은 한 무의미한 직장을 그만두고 1년 후 놀랍게도 똑같은 다른 직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한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옛 관계의 거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직장이나 파트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거래에 동의한 당신의 일부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작업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직서 제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부분이 이 거래에 동의했는가? 나의 어떤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왕을 배신하고 타인의 기대에 봉사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조용하고 용기 있는 자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융은 이 부분을 당신의 그림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자신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탐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비겁함. 당신은 이 당신의 부분, 비겁하고 수능적이며 인정을 갈망하는 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처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이 배신적인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 눈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그래, 이것도 나야. 나는 외로움이 두려웠어. 나는 가난이 두려웠어. 나는 비난이 두려웠어. 오직 이 내면의 화해, 이 그림자의 통합 이후에만 당신의 장군은 그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멈춥니다. 그는 자유롭고 현명한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결정, 그만둘 것인가,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관계를 바꿀 것인가, 은 공황적인 도피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왕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 의식적인 전략적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창하고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림자와 만나기, 자기와의 연결 회복, 이것들은 위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오늘 저녁에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도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융은 이 기술을 적극적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왕과의 상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15분,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것은 효율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시간입니다. 일기장이나 간단한 노트와 펜을 준비하세요. 타이핑이 아니라 손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페이지에는 당신의 장군자아가 쓰게 하세요.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세요. 그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모든 하지만과 만약을 나열하게 하세요. 나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그만둘 수 없어. 사람들이 내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너무 피곤해. 그를 제지하거나 편집하지 마세요. 이 모든 소음, 이 모든 불안,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이 모든 실용적이고 겁먹은 목소리를 종이 위에 쏟아내세요. 이것은 그가 말하고 들려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 왕국의 중심에 있는 그 조용한 왕좌의 방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고대 사원, 숲속의 빈터, 현명한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 등 원하는 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왕이나 여왕을 봅니다. 당신은 그냥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의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저의 다음 올바른 걸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후 들으세요. 큰 소리의 대답이나 상세한 지시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답은 당신의 내면의 눈앞에 떠오르는 갑작스러운 이미지로 올 수 있습니다. 가슴이 넓어지거나 반대로 수축하는 것과 같은 몸의 조용한 느낌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머릿속에 울리는 단 하나의 조용한 문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인내, 창조하라, 진실을 말하라, 쉬어라. 그것이 헛소리처럼 보이거나 관련 없어 보여도 오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이 연습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업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신성한 연결, 자아-자기 축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장군이 외부 세계의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 속에서 다시 그의 통치자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거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왕좌의 방을 더 자주 찾을수록 그 목소리는 더 크고 명확하게 들릴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인격의 붕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망가졌거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의 산통입니다. 두려움과 타인의 의견에 봉사하는 것에 기반을 둔 당신의 옛 인격, 자신의 왕을 잊어버린 장군 인격, 이 구조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생존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수년간 쌓아온 갑옷이 당신의 성장하는 영혼에게는 너무 비좁아졌습니다. 그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온전함을 향한 끝없는 열망 속에서 안에서부터 그것을 파괴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고 더 온전하며 더 진정한 버전의 당신이 태어나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처음으로 펴지기 시작하는 근육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동굴의 반쯤 어두운 곳에 익숙해져 이제 처음으로 태양의 빛을 보는 눈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탄생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용기를 요구합니다. 외부에서, 정부에서, 경제에서, 부모님에게서, 파트너에게서 비난할 대상을 찾는 것을 멈추는 용기.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용기. 당신의 내면 왕국에 대한 완전한 백의 책임을 지는 용기.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 다른 사람의 게임 속 조례 입장에서 당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이 결코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추방에서 돌아오는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으로 가는 길, 당신의 왕좌로 가는 길은 외부 세계에서의 시끄러운 혁명으로 다리를 불태우거나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조용하고 매일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왕의 말을 듣기로 한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날카로운 배신의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낡은 신화들을 파괴했던 해체의 차가운 방을 거쳐 우리가 갇힌 왕을 만났던 우리 영혼의 왕좌의 방까지 우리는 우리 그림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실용적인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깊은 잠수에서 당신이 가지고 갈 단 하나의 진실, 단 하나의 지혜의 진주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불평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신 영혼의 그리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들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이것은 뿌리 뽑아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독성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해야 할 나침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기가 필사적으로 당신에게 보여주려는 신성한 지표입니다. 이것은 잠재워야 할 소음이 아니라 비록 그 멜로디가 처음에는 슬프고 불협화음처럼 들릴지라도 귀 기울여야 할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를 우주의 중심으로, 당신의 고통을 적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어둡고 가장 부정적인 감정들을 적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나로부터 온 충실한 사절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기력은 당신이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절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침해된 경계를 가리키는 사절입니다. 당신의 질투는 당신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대해 속삭이는 사절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세요. 듣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이 대화를 시작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삶이 즉시 쉽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자신에게로 가는 길은 즐거운 산책이 아니라 용기를 요구하는 진지한 탐험입니다. 낡은 습관들은 당신에게 매달릴 것이고 두려움은 당신에게 의심을 속삭일 것이며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막연한 불만의 소음 대신 당신이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침묵이 찾아올 것입니다. 공허함에 던져진 필사적인 불평 대신 당신의 내면 중심과 협력하여 내린 의식적인 결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전의 내면의 전쟁을 유지하고 풍차와 싸우는 데 쓰였던 에너지가 창조를 위해 해방될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의견과 우연한 사건의 파도가 이리저리 던지는 상황에 바닷속 나무 조각이 되기를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배의 선장이 될 것입니다. 네,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와 낡은 습관의 암초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처음으로 당신은 조타 장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는 지도가, 당신의 마음에는 목적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항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미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무한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1시간이라는 시간을 오락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작업에 바쳤습니다. 부디 이것의 가치를 깨달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완강하게 외면해왔던 영혼의 구석들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잠재우는 대신 귀 기울이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단지 비디오를 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내면적 주권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만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것은 우리의 겁먹은 장군 자아가 만들어내는 가장 무거운 환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환상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비디오 아래에 자신의 왕의 이름을 부르며 댓글을 남긴 모든 사람, 이 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것을 느끼며 이 순간까지 들은 모든 사람, 당신의 동행자입니다. 우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다른 문화에서 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된 의도.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되기를 멈추고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 자신을 향한 깊은 여정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여기서 당신 마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이것은 단지 버튼이 아닙니다. 이것을 당신의 개인적인 의도 선언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길을 계속하고 어려운 질문들로부터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내면 왕좌의 방을 찾겠다는 자신과의 조용한 맹세. 이것은 당신의 장군 자에게 오늘부터 우리는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방식입니다. 이 비디오 아래의 모든 좋아요는 알고리즘을 위한 숫자 이상입니다. 이것은 등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한때 있었던 똑같은 안개 속에서 헤매는 다른 탐구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진짜다. 그리고 길이 있다고 말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채널은 이 탐험을 위한 우리의 공동 기지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비디오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이며 우리 영혼과의 대화를 위한 새로운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대해, 원형에 대해, 꿈에 대해, 위대한 개성화 과정에 대해 우리가 태어난 본래의 모습이 되도록 돕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탐험에 동참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정, 자신에게로의 여정의 동행자가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세상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영혼은 마침내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녀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